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핵심 부품의 결함으로 공급이 중단된 K-11 복합형 소총을 내년 말까지 대폭 개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격 통제 장치의 크기를 현재의 절반 이하로 줄이고 무게도 10% 줄이는 게 목표입니다. 오세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K-11 복합형 소총. 지난 1998년부터 2008년까지 10년여의 연구개발을 통해 탄생했습니다. 5.56mm 소총과 20mm 공중폭발탄을 동시에 운용할 수 있는 무기로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운용 과정에서 2차례 폭발 사고가 발생했고 사격통제장치 결함이 발견돼 공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여러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K-11 복합형 소총을 내년 말까지 대폭 개량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현재의 사격통제장치 크기를 절반 이하로 줄일 계획입니다. 또 격발할 때 발생하는 충격 문제를 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5.56mm 소총탄 장치의 충격을 줄이는 기술은 이미 완료해 충격을 40% 이상 줄일 수 있고 20mm 공중폭발탄의 충격을 줄이는 기술은 현재 연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사격통제장치와 충격 감소 등의 기능은 업그레이드하면서 6.1kg의 총기 무게는 10% 정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는 K-11 같은 복합소총의 개발을 시도한 나라는 많지만 개발에 성공한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다며 국제 방산 시장에 제대로 된 상품을 내기 위해 문제점을 빨리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국내 기술로 개발된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인 천궁이 품질 인증 사격에 성공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양산 단계에 들어갑니다. 방위사업청은 30일 최근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에서 실시한 품질 인증 사격에서 천궁이 합격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품질 인증 사격은 양산 단계를 앞둔 무기가 개발 단계에서 보인 성능을 그대로 발휘하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천궁은 그동안 공군이 운용해오던 호크를 대체할 중거리 지대공 무기로 지난 2011년 국방과학연구소가 국내 기술로 개발했습니다. 국방부는 30일 북한이 대화의 조건으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한 데 대해 한미연합훈련은 조건이나 전제 조건이 될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은 남북 대화라든지 남북 교류와 관련해 때마다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이어 한미연합훈련은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것이며 북한의 남침에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시험 문제를 풀지 않으면 시험에 대비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군은 항상 훈련을 해야만 하고 한미연합군이 있는 한 한미연합훈련은 꼭 필요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육군 훈련소가 군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애국심을 함양하기 위해 29일 수료한 신병들의 어깨에 처음으로 태극기를 부착했습니다. 육군은 오늘 10월까지 모든 장병들의 전투복에 태극기를 부착할 계획입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육군훈련소 신병 수료식입니다. 5주간의 신병 교육을 마친 장병들의 모습이 늠름합니다. 자랑스런 이등병 계급장을 단 장병들의 어깨에 태극기가 달립니다. 육군훈련소가 29일 수료한 훈련병 1,700여 명의 전투복에 최초로 태극기를 부착했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애국심을 함양하기 위해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국가수호의 대표 선수로서의 애국심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장병들의 애국심이 더욱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날 수료식에선 6.25 참전용사와 월남전 참전용사 등 다양한 사연을 가진 가족들이 아들과 손자에게 태극기를 달아줘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할아버지의 그 사명감을 가지고 지켜낸 나라인 만큼 저도 할아버지의 사명감을 이어나가서 또 조국을 지키는 그런 의미입니다. 손자 한테까지 태극기를 달아서 이래 주니까 말로도 표현도 못 하겠습니다. 육군은 부대별 국기 개양식이나 신병 수료식 등 의미 있는 각종 행사에서 지휘관이 직접 태극기를 달아주는 방식으로 오는 10월까지 모든 장병들의 전투복에 태극기를 부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공군 15 특수임무비행단이 군 장병들의 토론 문화 활성화를 위해 전군 처음으로 디베이트 대회를 열었습니다. 네, 제한 시간 안에 찬반 의견을 제시하고 반박하고 또 요약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신개념의 토론 방식입니다. 윤현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나란히 마주 앉은 8명의 창과 방패. 4주차 마지막 결전. 논리 대결을 앞두고 눈빛에 긴장감이 감돕니다. 주어진 주제는 메달리스트들에게 병역 면제는 필요한가? 찬반에 대한 이유를 발표하는 입론과 상대의 논리를 꺾는 반론. 자신의 주장을 정리하는 요약. 마지막 카운터 펀치인 변론을 준비하고 A팀과 B팀 대원들이 정해진 순서대로 발표에 나섭니다. 우리나라의 국가적 브랜드를 높이고 국가 브랜드가 높아짐에 따라 국가 경쟁력 또한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국민들 역시 국내외 활동 중인 선수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병역 특례가 존재하여 생기는 의무에 대한 형평성 논란, 그리고 스포츠계 부정 사례, 그리고 그로 인한 안 좋은 시선들이 국내외 이미지에 주는 영향을 생각해 본다면 병역 특례는 오늘날 국위 선양에 도움을 주기보단 오히려 여러 논란을 일으키는 문제거리일 뿐입니다. 입론에 이어 펼쳐진 자유 토론. 병역 특례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그 토사구팽으로 선수를 이용하다가 이제 이용 가치가 없어지므로 버리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혹시 병역 특례를 받지 않고 현재 활동하고 있는 선수들에 대해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네, 농구에는 상당한 병역을 이행하고 현재 프로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동근 선수, 강병현 선수 등은 농구에서 상무팀에서 제대를 하고 현재 활동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도 좋은 성적을 유지하며 양동근 선수는 2015 KBL MVP를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 48명은 상무 제도 양팀 대원들은 질의응답을 주고받으며 한치 양보 없는 설전을 벌입니다. 토론과 구별되는 디베이트의 특징은 주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을 동전 던지기로 정한다는 것. 자신과 다른 의견에 대한 논지를 정리하면서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역지사지의 경험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폭넓은 사고력 강화에도 도움되는 이유입니다. 최근 초중고등학교 방과 후 토론 수업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배우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부대끼리 또는 예를 들어서 중대끼리 이렇게 대회도 할 수 있고 일단은 이런 교육이 먼저 선행이 되면 얼마든지 또 자체 내에서도 더 진행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2시간가량 진행된 대회에서 우승은 메달리스트 병역 면제 혜택 폐지를 주장한 B팀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주요 논지는 연예인 등 한류 열풍의 주인공들도 국위 선양의 주역이 될 수 있다는 것. 시대 발전에 따라 과거 패러다임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게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결승 토론 때 원래 찬성의 입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 측에서 토론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에 그거에 대해서 준비하면서 이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이해도 할 수 있었고 또 이제 군대 내에서도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정말 큰 기쁨으로 다가왔습니다. 전군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공군 15 특수임무비행단 디베이트 대회. 부대는 군장병들의 올바른 토론 문화 정착과 의사 표현 능력 증진을 위해 대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시각장애인들로 구성된 한 공연팀이 육군 1야전군 사령부에서 공연을 가졌습니다. 이 부대 장병들은 신체 장애를 극복하고 멋진 하모니를 선사한 이들의 공연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네, 병역 리포트. 오늘은 육군 1야전군 사령부에서 한영구 중위가 전해드립니다. 아름다운 선율의 400여 명의 장병들이 일제히 큰 박수를 보냅니다. 수준 높은 공연의 주인공은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된 한빛예술단. 뛰어난 음악적 재능과 기량을 갖춘 단원들은 대내외 공연을 통해 실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장병들의 정서순환을 위해 마련된 이번 공연은 오그레의 기상이라는 타악 앙상블을 시작으로 챔버 오케스트라와 팝스 앙상블, 브라스 앙상블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귀에 익숙한 영화 파퍼루티 OST는 장병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평소에 접하기 힘든 높은 수준의 공연을 시각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멋있고 자신 있게 연주하는 것을 보고 크게 감명받았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군 생활에 임하겠습니다. 신체 장애를 극복하고 음악으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는 이들. 한빛예술단이 들려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는 1야전군 장병들에게 희망의 한 줄기 빛이 되었습니다. 국방뉴스 한영구입니다. 북한이 정전협정 체결 62주년인 지난 17일 전승절 경축 분위기를 띄우며 사상무장 강조를 통한 체제 결속에 나섰습니다. 네, 북한은 6.25 전쟁을 침략자들에 맞서 승리한 전쟁이라고 선전하며 조국 해방 전쟁 승리 기념일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북한은 지금 오늘은 이와 관련해 북한전략센터 강철환 대표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먼저 이 북한이 왜 정전협정일을 전승절이라고 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북한 정권은 이제 지금까지 그 6.25 전쟁에 대해서 소위 그 남조선과 미제 침략군이 그 북한을 침략한 그 침략 전쟁으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전을 하다 보니까 대다수의 북한 주민들은 그 북한군이 남쪽을 침략한 것을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89년도에 이 사실을 처음으로 그 한국의 KBS 방송을 듣고 이제 알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조금씩 알아가고는 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남쪽에서 올라온 전쟁이기 때문에 북한이 그걸 막아냄으로 인해서 승리했다. 이런 개념으로 지금 북한이 선전을 하고 있고 7월 27일 그 정전 기념일을 그 전쟁 승리 기념일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서 살펴볼 때 이 전승절이라고 하는 것을 김정일이 집권했을 때는 대대적으로 기념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집권 이후에 집중적으로 부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의도로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그 김일성을 우상 숭배할 때 김일성은 이제 한 세기, 그러니까 100년 안에 두 제국주의를 물리칠 절세 영웅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데 이 두 제국주의는 바로 이제 일본과 싸워서 이겼고 두 번째는 미국과 싸워서 이겼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내용을 보게 되면 그 8.15 해방도 그 소련군에 의해서 이제 김일성이 따라온 이제 한 게 대의로 따라와서 이제 참전한 것뿐인데 이걸 마치 이제 김일성이 한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했고 그 6.25 전쟁 같은 경우에도 그 북한군이 처음에는 밀고 내려왔지만 그 메가더 장군의 그 인천 상륙 작전 이후에는 중공군에 의해서 이제 밀려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중공군의 업적을 지금 김일성이가 한 것처럼 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제국주의하고 싸웠다는 것은 이제 김일성의 업적으로 만들어놨는데 그 지금 김정은이 자기 아버지가 아닌 김일성을 지금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지금 그 고난의 행군 때 300만 원 굶겨 죽이고 나라를 망쳐먹은 그런 인식이 돼 있다 보니까 지금 김정은은 이제 할아버지를 이제 따라 배우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모습도 지금 할아버지 모양으로 지금 살도 찌우고 있고 머리 모양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할아버지 업적을 띄우다 보니까 그 전쟁 기념일을 이제 그렇게 크게 세는 거죠. 그러니까 할아버지를 부각시킴으로 인해서 선자의 어떤 그 업적까지 같이 껴묻어 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의도로 지금 그 7.27을 그렇게 크게 기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북한에서는 전승절을 이렇게 강조는 하고 있지만 이 북한 주민들조차도 이 말도 안 된다, 납득할 수 없다 이런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북한에 있을 때 그 라디오를 듣고 처음 알았지만 사실 그 조금 이제 6.25 전쟁을 공부하거나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 약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알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특히 저희 친구들 중에 북한 인민군 장교로 갔던 이런 분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게 되면 그 전략 전술을 짜다 보게 되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그 어떤 적이 그 어떤 그 선전포고 없이 침략을 했다고 하게 되면 이 반격하는 쪽에서 한 달 이내에 그 반격을 성공을 하게 되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격을 당한 쪽에서 갑자기 뭐 이렇게 3일 만에 밀고 내려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6.25 전쟁은 정말 조작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런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최근에 외부의 정보들이 북한 내부에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6.25 전쟁은 어떤 그 미국과 남한에 의한 전쟁이 아니라 북한의 김일성에 의한 전쟁이었고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그걸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들이 북한 내부에 유입되면서 많은 분들이 그걸 이제 알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북한의 선전이 잘 먹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승절을
대대적으로 부각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각에서는 이 김정은 정권에 대한 충성도가 낮은 북한의 젊은 세대들, 예. 즉 장마당 세대라고 하는데 그 장마당 세대를 다잡기 위해서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 92년도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 92년도부터 북한은 배급이 중단됐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 의한 통제가 아니라 그 부모들이 장마당에서 이제 벌어서 먹인 세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국가에 대한 충성보다는 부모에 대한 충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2000년도 말에 북한이 화폐 개혁했을 때 그 시장에서 막 자기 부모들이 막 다 망해서 막 이제 막 통곡을 하고 막 그러니까 인민군에 나가 있던 이제 많은 젊은 병사들이 그 시장을 탄압한 북한 정권에 대한 분노를 막 표출을 했거든요. 그만큼 지금 이제 그 이 장마당 세대는 북한 정권에 대한 충성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조작함으로 인해서 이 젊은 사람들에게 과거의 자부심을 현재로 이제 끌어오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 한 일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뭐 마식령 스키장이나 뭐 이런 문순 물놀이장 또 뭐 미딘 승마장 이런 것들은 전혀 북한 주민들의 삶과는 전혀 무관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가지고 북한 젊은 사람들에게 뭐라 말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 과거에 할아버지가 했던 것들을 자꾸 이제 불러 모아서 그걸 이제 김정은이 업적과 약간 이제 짬뽕을 해서 김정은을 띄우려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까지 맞물리는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 정전협정일을 전승절이라 부르며 체제 결속을 다지겠다는 북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전략센터 강철환 대표와 얘기 나눴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국방 게시판입니다. 국방홍보원이 2015 국방TV UCC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군 장병은 병영생활 이야기, 일반인은 자랑스러운 국군 이야기를 주제로 3분 분량의 영상물을 제작해 9월 30일까지 우편 또는 방문에 제출하면 됩니다. 입상작은 10월 30일 발표하며 시상식은 12월 1일 진행됩니다. 육군이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제2회 육군 광고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헌신, 육군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라는 주제로 육군의 다양한 모습을 영상 광고나 인쇄물, 스토리보드 형태로 제작하면 됩니다. 접수는 9월 1일부터 4일까지며 총 5편을 선정해 4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육군 인터넷 블로그 아미누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육군본부 헌병실이 장병과 군무원을 대상으로 안전문화 창작물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응모 기간은 8월 31일까지며 육군의 안전이 국민의 안전이라는 주제로 UCC 동영상이나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하면 됩니다. 인트라넷과 인터넷 메일 또는 우편 방문 접수하며 자세한 내용은 육군본부 헌병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군이 제3회 리더십 우수 실천 사례를 공모합니다. 공군 간부와 병, 군무원은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리더십 발휘를 통해 전투력 증대에 기여한 사례를 작성하면 됩니다. 8월 28일까지 인트라넷 메일로 접수하며 자세한 내용은 보람의 리더십 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육군훈련소에서 열린 태극기 부착 행사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앞으로 모든 장병들이 전투복에 태극기를 부착합니다. 장병들의 우측 어깨에 빛나는 태극기는 조국 수호의 국가 대표라는 상징입니다. 대한민국과 사랑하는 나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입고 있는 푸른 제복이 무엇보다 자랑스럽고 신뢰받는 우리 군이 되길 기대합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